대선 개입 여론 조작 선거 공작 사례. 김만배 신앙님 대장동 조작 뉴스. 확산되고 있는 김만배 신앙님 대장동 가짜뉴스 이슈를 둘러싼 풍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가행했던 선거 조작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대선의 여론 추세에 극적인 영향을 주었던 거짓 폭로와 편집 조작의 이번 사안과의 유사성 때문이다. 김만배 신앙님 대장동 가짜뉴스의 배경. 김만배는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2021년 9월 15일에 신앙님 전 언론 노조위원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 인터뷰에서 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중개인 조우영을 만나 수사를 무마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22년 3월 6일 대선을 단 3일 앞두고 신앙님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맡고 있던 뉴스타파를 통해 이 인터뷰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여기에 따라 진보 진영의 언론사들이 이를 확산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신앙님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3권을 팔면서 약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대선을 선거 조작이라고 규정하는 여권은 민주당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은 대선 결과를 변조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신앙님 전 위원장이 받은 책값도 불법적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산부는 김만배 씨의 거처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고 수사 진행 중이다. 김대엽 병역비리 사건.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단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오마이뉴스와 1호시사는 김대엽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해창 총재의 장남 이정현의 병역비리 의혹을 선보였다. 병역비리의 은폐 논란이 일어나자 이해창 총재 측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미 병적 정보의 파기도 이루어졌다고 보도되었다. 김대엽의 주장에 따르면 이해창 후보의 부인이 그들의 장남의 병역 면제를 위해 군 병원 부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중심 의혹이었다. 당시 수감 중이던 김대엽은 민주당과 협력하여 이해창 전 총재를 병역비리 의혹으로 몰아붙였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모든 의혹을 거짓으로 판정했으나 이해창은 결국 민주당 후보 노무현에게 밀려 패배하였다. 2004년에 김대엽은 명예훼손 및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BBK 주가 조작과 MB 연루 의혹.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후보를 대상으로 BBK 주가 조작의 배후로 몰았다. 민주당은 이명박 후보와 그의 공범으로 꼽힌 김경준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미국에서 귀국한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혹은 대선을 앞두고 검찰에 의해 모두 허위로 밝혀졌으나 이명박 후보는 이러한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일원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참모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에 손을 댔다.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을 조작하였고, 이에 대해 김경수 전 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허위의 폭로와 조작은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가짜뉴스 조작, 선동, 허위, 거짓으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로 한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합니다.